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대 남성들이 겪는 가장 심오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불안감은 커지고 내면의 평화는 사라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덫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노예가 되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다닙니다. 하지만 여기 소수의 남성들만이 이해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하려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제하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아는 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을 그 99%의 무리에서 분리시킬 하나의 강력한 원칙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현재 당신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통제하려는 노력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인지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완벽하게 통제된 타인의 삶을 전시하고 사회는 당신에게 더 높은 성취, 더 나은 관계, 더 완벽한 모습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모든 레버와 버튼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불안과 무력감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타인의 평가, 시장의 변동성, 갑작스러운 불운과 같은 것들에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당신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탈진, 좌절, 그리고 자기 혐오입니다. 당신은 유능하고 강한 남자이지만 잘못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당신에게 새로운 전쟁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혼돈이 아닌 당신의 내면이라는 견고한 요새 말입니다. 이제 전장을 옮겨 백전백승할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첫 번째 원칙, 통제의 착각을 인식하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경력 경로, 연인의 감정, 자녀의 미래까지 모두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만이자 환상입니다. 당신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고 비가 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외부 세계의 무수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의 첫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통제의 이분법이라는 강력한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둘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강한 남자와 약한 남자의 차이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판단,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즉 타인의 말과 행동, 우리의 평판, 건강, 재산 상태 등은 궁극적으로 우리 통제 밖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영역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낭비 없는 삶, 효율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연습.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외부 요인에 집착하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연습 방법 중 하나는 사전 명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마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중요한 회의에서 누군가 내 의견에 무례하게 반대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무례한 태도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주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힘. 상위 1%의 남성들은 결과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에 대한 집착 대신 과정의 탁월함에 모든 것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실패한 남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결과에 집착하며 시장의 변동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일희일비합니다. 반면 성공하는 남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 것,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결과는 그저 탁월한 과정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기십시오. 그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오직 행동만이 남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인간이 통제하려는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통제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유능하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은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당신을 싫어할 것이고 오해할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그들에게 저당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의 행동과 성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타인의 변덕스러운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기술. 당신의 마음은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왕국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이 내면의 요새만큼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요새를 구축하는 방법은 바로 당신의 판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사건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고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나는 해고당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끔찍한 재앙이고 내 인생은 끝났다는 판단을 더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판단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친구로 삼는 법.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 역시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남자는 이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마주합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힘든 운동을 하거나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불편함 수용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 능력이 커질수록 당신은 삶의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 더 단단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당신을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기.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재산, 명예, 관계.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더욱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즐기되 그것이 사라졌을 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작을 때 완성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진짜 정체. 분노는 종종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인 반응입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당신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강한 남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대신 내면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분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분노를 통제 가능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것. 이것이 현명한 자의 방식입니다. 운명의 아몰 파치.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기술. 이것은 통제 포기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끔찍한 비극까지도 그것이 마치 당신이 직접 선택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나는 이 삶의 모든 것을 원한다. 이 경지에 이른 남자는 그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통제 포기 연습. 거창한 철학적 개념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 작은 불편함부터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안달하는 대신 이 시간을 팟캐스트를 듣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불평하는 대신 잠시 호흡하며 기다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정신적 근육을 단련시키고 더 큰 인생의 역경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당신은 관찰자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한 강력한 메타포는 바로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당신은 구름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입니다. 분노, 슬픔, 불안이라는 구름이 몰려올 때 그것에 저항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아, 지금 분노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이 관찰의 행위 자체가 당신과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말의 무게를 통제하라.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후회합니다. 강한 남자는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모든 단어에 의도와 목적을 담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충동을 통제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침묵으로 대응하거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당신이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의 많은 분쟁과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악을 상상하고 최선을 준비하라. 스토아 철학의 부정적 시각화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극치입니다. 당신이 아끼는 것들을 잃는 상상을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는 것, 관계가 끝나는 것, 건강을 잃는 것. 이런 상상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만약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정신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운에 대한 예방접종과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진정한 의미. 통제하려는 욕구는 종종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죠.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우주의 작은 일부이며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태도는 당신을 통제의 압박감에서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당신은 당신의 역할, 즉,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 주는 놀라운 평온함입니다. 당신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살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의 의견은 바람처럼 바뀝니다. 이 혼돈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내적 원칙뿐입니다. 정직, 용기, 절제, 정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원칙들을 당신 삶의 헌법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결정과 행동을 이 헌법에 따라 내리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면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을 때 세상의 혼란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신체적 단련과 정신적 강인함의 연결고리.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인한 정신을 위해 강인한 신체를 단련했습니다. 힘든 운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신적 저항력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당신은 고통을 참고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오래 달릴 때 당신은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신체를 통제하고 단련하는 경험은 당신의 정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 더 끈기 있고 더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몸을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따라올 것입니다. 단순함의 힘을 재발견하라. 현대 사회는 복잡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물,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활동.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을 늘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스토아 철학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덜어내십시오. 당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지 않는 관계, 물건, 습관들을 제거하십시오. 삶이 단순해질수록 당신이 신경 써야 할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내면 성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정제된 형태의 힘입니다. 타인을 향한 관대함.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무지나 잘못된 판단 때문이지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악한 의도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내면적 혼란 속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개인적인 모욕감에서 벗어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 때문에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깨지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반응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연습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은 때로 실패하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알아차리고 평온하게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완벽한 현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불안 속에서 평온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탐구한 핵심은 하나의 강력한 진실로 요약됩니다. 진정한 힘과 평온함은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전제만 쏟아붓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99%의 사람들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전환입니다. 당신의 힘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지식은 당신의 무기고에 추가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외부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가졌습니다. 이 힘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고 단련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처럼 지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치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 배운 것들 중 당신의 삶에 가장 먼저 적용해 볼 단 한 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다짐을 공유하고 이 위대한 변화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